여러분,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라고들 말합니다. 하지만 그 기록 속에는 언제나 복잡하고 모순적인 인간의 얼굴이 숨어 있죠. 오늘 저희가 탐험할 이야기는 바로 그런 인물의 발자취입니다. 한쪽에서는 조선의 기틀을 굳건히 다진 위대한 개혁가로 칭송받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어린 조카를 몰아내고 왕위에 오른 피해 군주로 기억되는 인물, 바로 세조입니다. 과연 그는 시대의 영웅이었을까요? 아니면 권력의 눈이 먼 악당이었을까요? 아니면 그저 거대한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자신의 운명을 개척하려 했던 한 인간에 불과했을까요? 단순히 선과 악이라는 이분법적인 잣대로는 결코 설명할 수 없는 복잡다단한 한 인물의 일생을 통해 우리는 역사를 더욱 입체적으로 이해하는 깊이 있는 통찰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막연히 알고 있던 역사적 인물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고 그 이면에 숨겨진 진실과 인간적인 고뇌를 함께 들여다보는 시간이 될 테니 잠시도 눈을 뗄 수 없을 겁니다. 지금부터 세조라는 이름 뒤에 가려진 수양대군의 이야기 속으로 함께 떠나보시죠. 조선의 르네상스를 이끌었던 성군, 세종대왕의 둘째 아들로 태어난 수양대군. 그는 태어날 때부터 남다른 기상과 비범한 재능을 품고 있었습니다. 형 문종이 학문에 전념하며 온화한 성품을 가졌던 것과 달리 수양대군은 문무를 겸비한 팔방미인의 전형이었죠. 그는 아버지 세종의 피를 이어받아 학문적 깊이 또한 남달랐습니다. 유학경전은 물론이고 불교와 음률, 심지어 병법에 이르기까지 손대는 분야마다 탁월한 이해력과 실력을 보여주며 주변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특히 병법에 대한 그의 지식과 관심은 젊은 시절부터 두드러졌는데 이는 훗날 그가 권력을 잡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죠. 활쏘기와 말타기에도 능의 무의 실력 또한 출중했습니다. 조선 초기 왕자들 중에서도 손꼽히는 무인으로 불릴 정도였으니 그가 얼마나 다재다능했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당대 최고의 학자들과 교류하며 지식을 넓혔고 직접 학술 연구를 주도하거나 새로운 병기 개발에 참여하는 등 단순히 왕자로서의 안락한 삶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자신의 역량을 키워나갔습니다. 이러한 수양대군의 비범함은 자연스레 주변의 기대를 한몸에 받게 했습니다. 그는 겉으로는 충실한 왕자의 모습을 유지했지만 그의 내면 깊숙한 곳에는 단순히 왕의 아들로 머무르기에는 너무나 큰 야망이 꿈틀거리고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왕실의 운명은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백성들의 존경을 한몸에 받던 세종대왕이 승하하고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른 형 문종은 병약한 몸으로 재위 2년 3개월 만에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온화하고 학식이 깊었던 문종이었지만 안타깝게도 그의 재위 기간은 너무나 짧았습니다. 조선은 위대한 왕을 잃은 슬픔에 잠겼고 왕조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그림자처럼 드리우기 시작했습니다. 문종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조선 왕실의 커다란 충격과 함께 깊은 위기감을 안겨주었죠. 그리고 그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른 것은 겨우 12살의 어린 단종이었습니다. 아직 정치적 경험이 전무하고 스스로 국정을 이끌기에는 너무나 어린 나이였죠. 어린 왕의 즉위는 왕실의 권위를 약화시키고 조정 대신들 사이의 권력 다툼을 부추기는 불안정한 상황을 초래했습니다. 특히 막강한 권력을 지닌 신하들이 어린 왕을 앞세워 실권을 장악하려 할 것이라는 우려는 현실이 될 조짐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수양대군의 눈에 비친 조선은 위태로운 항해를 시작한 작은 배와 같았을 겁니다. 이러한 혼란스러운 정국은 수양대군의 내면에 잠재되어 있던 야망을 서서히 일깨웠습니다. 그는 자신이 아버지 세종의 뒤를 이어 나라를 안정시킬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문무를 겸비한 자신의 능력을 믿었고 불안정한 왕실을 바로잡을 수 있는 힘이 자신에게 있다고 확신했을 겁니다. 어린 조카 단종을 보면서 그리고 그를 둘러싼 신하들의 움직임을 보면서 수양대군은 어쩌면 자신의 시대가 오고 있다고 직감했을지도 모르죠. 왕조의 미래를 걱정하는 충심과 함께 왕위에 대한 강렬한 열망이 그의 마음속에서 거대한 파도처럼 일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게 수양대군의 야망은 단순한 욕망을 넘어
나라의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시대를 열겠다는 명분 아래 더욱 단단하게 굳어지고 있었습니다. 과연 이 비범한 왕자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그리고 그의 선택이 조선의 역사에 어떤 거대한 그림자를 들이우게 될까요? 우리는 이제 그 격동의 서막을 열고 있습니다. 수양대군의 마음속에서 거대한 파도처럼 일렁이던 왕위에 대한 강렬한 열망은 이제 단순한 바람을 넘어 피할 수 없는 운명처럼 그의 길을 이끌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바라본 조선의 현실은 어린 조카 단종이 보위에 앉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거친 풍랑 속에서 방향을 잃은 작은 배와 같았을 겁니다. 아버지 세종대왕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올랐던 형 문종대왕이 병약한 몸으로 일찍 세상을 떠나자 조정의 권력은 급격하게 기울기 시작했죠. 영의정 황보인과 좌의정 김종서를 비롯한 노련한 원로 대신들이 어린 왕을 보필한다는 명분 아래 모든 실권을 장악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들의 손아귀에 국정이 휘둘리면서 왕실의 권위는 땅에 떨어졌고 조정은 당파 싸움으로 인해 혼란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 수양대군은 자신이 직접 나서서 이 혼란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확신을 굳히게 됩니다. 그는 단순히 왕위를 탐하는 것을 넘어 나라를 안정시키고 강한 조선을 만들겠다는 대의명분을 내세웠죠. 마치 썩어가는 뿌리를 도려내고 새로운 가지를 뻗어내려는 듯 그는 기존의 질서를 뒤엎고 새로운 시대를 열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주변에는 같은 뜻을 품은 조력자들이 그림자처럼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들 중에는 훗날 그의 가장 강력한 책사이자 살아있는 지략가로 불리게 될 한명회가 있었고 권람, 홍윤성 등 비범한 재능을 지닌 인물들이 자리를 함께했습니다. 이들은 밤마다 어둠 속에 숨어 미래를 나누며 미래의 조선을 논하고 권력을 재편할 치밀한 계획을 은밀하게 세웠습니다. 어둠 속에서 오고 가는 밀담은 차갑고도 날카로운 칼날처럼 역사의 방향을 바꾸려는 거대한 음모의 서막을 알리고 있었죠. 그들의 눈빛에는 흔들림 없는 결의와 함께 새로운 시대에 대한 뜨거운 열망이 불꽃처럼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1453년 10월, 그 피로 물들 계유정난의 서막이 올랐습니다. 수양대군은 자신의 뜻에 반대하는 세력을 일거에 제거하기로 결심합니다. 그 첫 번째 목표는 바로 조정의 최고 실세였던 김종서 대감이었습니다. 조선의 북방을 개척하며 육진을 설치했던 용맹한 장군이자 노련한 정치가였던 김종서는 수양대군에게는 가장 큰 걸림돌이었죠. 그날 밤, 한양의 밤하늘은 유난히 어둡고 차가웠습니다. 김종서 대감의 저택은 갑작스러운 무사들의 습격으로 아비규환이 됩니다. 예상치 못한 기습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던 김종서 대감은 그렇게 역사의 뒤편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매서운 칼날이 번뜩이고 피비린내가 진동하는 그 밤은 조선 역사상 가장 비극적이고 잔혹한 순간 중 하나로 기록될 것입니다. 김종서 대감을 제거한 수양대군은 여세를 몰아 영의정 황보인을 비롯한 주요 대신들을 숙청하며 거침없이 권력을 장악해 나갔습니다. 궁궐은 순식간에 공포에 휩싸였고 어린 단종은 의지할 곳 하나 없는 채 모든 것을 속수무책으로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에게는 이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그 어떤 신하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수양대군이 어린 왕 앞에 당당히 섰을 때 단종은 두려움에 떨면서도 저항할 힘조차 없었습니다. 왕권을 상징하는 옥새는 그렇게 어린 조카의 손을 떠나 피 묻은 칼을 든 냉혹한 숙부의 손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 순간 왕실의 엄숙함은 사라지고 오직 권력의 비정한 논리만이 지배하는 듯 보였죠. 이 순간 수양대군은 더 이상 왕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제 조선의 모든 권력을 움켜쥔 새로운 실세, 즉위만을 남겨둔 절대 권력자였습니다. 피로 물든 왕자의 한 발짝 더 다가선 그의 얼굴에는 냉철함과 함께 미묘한 승리감이 교차했을까요? 한때 문무를 겸비한 세종대왕의 총명한 아들이자 학문을 사랑하고 불경을 탐독하며 영웅의 면모를 보여주던 모습은 권력을 향한 잔혹한 악당의 그림자로 변모하는 결정적인 전환점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그의 선택은 조선의 역사를 피로 물들였지만 동시에 새로운 시대를 예고하는 거대한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었습니다.
계유정난은 단순한 권력 다툼을 넘어 조선의 운명을 송두리째 뒤바꾼 역사적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수양대군은 자신의 야망을 실현했지만 동시에 그의 이름 앞에는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피해 기록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과연 그는 이 피로 물든 왕좌 위에서 어떤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까요? 그리고 그의 손에 의해 희생된 수많은 이들의 원호는 그의 치세에 어떤 그림자를 드리우게 될까요? 우리는 이제 피 위에 세워질 새로운 왕조의 서막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그의 다음 행보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조선의 역사를 수놓을지 다음 이야기가 더욱 궁금해집니다. 피로 물든 왕좌 위에 앉은 세조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조선의 역사를 새롭게 써내려갔을까요? 그의 손에 희생된 수많은 이들의 원호는 정말 그의 치세에 어떠한 그림자를 드리웠을까요? 우리는 이제 그가 피 위에 세우고자 했던 새로운 왕조의 서막을 함께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왕위에 오른 세조는 가장 먼저 흔들림 없는 왕권을 확립하기 위한 과감한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바로 의정부를 거치지 않고 각 육조가 왕에게 직접 보고하는 육조 직계제를 부활시킨 것이죠. 이는 곧바로 국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왕의 결단력을 강화하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마치 복잡한 회로를 단순화하여 정기의 흐름을 더욱 강력하게 만든 것과 같았달까요? 왕의 명령이 곧바로 실행되는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세조는 자신의 권위를 확고히 하고 국가의 기강을 바로잡고자 했답니다. 또한 그는 조선왕조 500년의 근간이 될 법전 편찬에 착수했습니다. 바로 경국대전이죠. 이 거대한 법전은 단순히 과거의 법을 모아놓은 것이 아니라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 국가의 모든 제도를 체계적으로 정비하려는 세조의 원대한 포부를 담고 있었습니다. 경국대전의 편찬은 오랜 시간이 걸리는 작업이었지만 이는 왕권 강화뿐 아니라 백성들에게 예측 가능한 사회 질서를 제공하고 관리들의 자의적인 판단을 막아 국가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려는 그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상징이었습니다. 국방력 강화에도 세조는 직접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그는 병사들의 훈련을 직접 지휘하고 새로운 진법을 도입하며 국방태세를 굳건히 다졌습니다. 북방의 야인들을 토벌하고 남방의 왜구 침략에 대비하는 등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외세의 위협으로부터 조선을 지키려 노력했죠. 왕이 직접 전장에 나서는 듯한 열정으로 군사력을 증강하는 모습은 백성들에게 안정감을 주면서도 동시에 그의 카리스마를 각인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의 치세 아래 조선의 군사력은 분명한 성장세를 보였으니까요. 경제 발전에도 세조는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는 농업 기술을 장려하고 상업 활동을 활성화하는 정책을 펼쳐 백성들의 삶을 안정시키고자 했습니다. 실제로 그의 통치 기간 동안 도성 안팎의 시장은 활기를 되찾고 백성들의 얼굴에도 점차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도로를 정비하고 수리시설을 확충하는 등 국가의 인프라를 개선하여 백성들의 생산 활동을 돕는 모습은 그가 단순히 권력을 탐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진정으로 국가의 번영을 추구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죠. 하지만 그의 이러한 업적들 뒤에는 피로 얼룩진 그림자가 늘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왕위 찬탈이라는 명분을 얻기 위해 수많은 반대파들을 숙청했고 그 과정에서 피할 수 없는 비극적인 사건들도 연이어 발생했습니다. 그중 가장 가슴 아픈 이야기는 바로 어린 단종을 복위시키려다 목숨을 잃은 사육신의 이야기일 것입니다. 성삼문, 박팽년, 하위지, 이계, 유성원, 유응부. 이 6 충신들은 세조의 회유와 협박에도 굴하지 않고 오직 단종에 대한 충절을 지키려다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세조는 이들을 잔인하게 처형하며 다시는 왕권에 도전하는 자가 없도록 본보기를 보여주려 했습니다. 그들의 죽음은 세조의 왕권이 얼마나 강력하고 냉혹하게 확립되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증거였죠. 백성들의 눈에는 세조가 강력한 왕권을 바탕으로 나라를 안정시킨 위대한 군주였지만 동시에 수많은 피를 흘리게 한 잔혹한 왕으로도 기억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이처럼 세조의 치세는 강력한 개혁과 눈부신 업적,
그리고 비극적인 숙청이라는 양면성을 동시에 품고 있었던 것이죠. 과연 이처럼 피 위에 세워진 업적들은 그에게 어떤 숙명적인 대가를 치르게 했을까요? 그의 말년은 결코 평탄치 않았습니다. 강력한 왕권을 휘두르며 조선의 기틀을 다진 위대한 군주였지만 동시에 그는 인간으로서 감당하기 힘든 고통과 고뇌에 시달리게 됩니다. 권력의 정점에서 그가 마주한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의 삶에 드리워진 어두운 그림자는 이제 어떤 모습으로 그를 옥죄어 올지 다음 이야기가 더욱 궁금해집니다. 세조는 강력한 왕권을 휘두르며 조선의 기틀을 다진 위대한 군주였지만 그 이면에는 인간으로서 감당하기 힘든 고통과 고뇌가 깊게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피 위에 세워진 업적들은 그의 말년을 결코 평탄하게 두지 않았죠. 왕위에 오르기 위해 치러야 했던 잔혹한 대가들은 마치 그림자처럼 그의 삶을 끈질기게 따라다녔습니다. 특히 어린 조카 단종의 죽음과 충절을 지키려다 비참한 최후를 맞았던 사육신들의 핏자국은 그의 마음속에 지울 수 없는 깊은 상흔을 남겼을 겁니다. 아무리 철혈 군주라 할지라도 그 역시 인간이기에 피할 수 없는 죄책감과 번민에 시달렸을 테죠. 그의 고통은 비단 정신적인 것에만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세조는 재위 말년, 원인을 알 수 없는 지독한 피부병에 시달리게 됩니다. 온몸에 도달한 끔찍한 종기와 가려움증은 그를 밤잠 못 이루게 하며 극심한 고통 속으로 몰아넣었죠. 백성들 사이에서는 이를 두고 단종과 사육신에 대한 하늘의 벌이라는 소문이 파다했습니다. 물론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지만 당시의 세조에게는 이 병이 자신의 업보를 짊어지는 숙명적인 대가처럼 느껴졌을지도 모릅니다. 병색이 짙어진 그는 밤늦도록 홀로 경전을 읽으며 마음의 평화를 구하려 애썼다고 전해지는데요. 어쩌면 그 속에서 자신이 저지른 과오에 대한 용서를 빌고 싶었던 것은 아닐까요? 게다가 세조에게는 또 다른 비극이 찾아옵니다. 어렵게 얻은 왕권이었지만 그가 그토록 아끼던 아들들이 연이어 요절하는 아픔을 겪게 된 것이죠. 먼저 세자로 책봉되었던 의경세자가 20살의 꽃다운 나이에 세상을 떠났고 뒤이어 왕위를 이었던 둘째 아들 예종마저 20살의 나이의 병으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두 아들을 앞세운 아버지의 슬픔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겁니다. 피로 얻은 왕자가 과연 무엇을 위한 것이었는지, 자신의 대를 이어 왕실을 굳건히 지켜줄 것이라 믿었던 아들들의 죽음 앞에서 그는 깊은 허무함과 절망감에 빠져들었을 테죠. 권력의 정점에서 모든 것을 손에 넣었지만 정작 가장 소중한 것들을 잃어가는 세조의 모습은 보는 이들로 하여금 연민을 느끼게 합니다. 그가 밤늦도록 홀로 아들들의 위패 앞에서 고뇌하거나 쓸쓸히 단종의 묘를 찾아 뒷모습을 보였을지도 모르는 상상 속 장면들은 그가 겪었던 인간적인 고뇌의 깊이를 짐작하게 합니다. 강력한 군주로서 조선의 기틀을 다지고 눈부신 업적을 남긴 영웅적인 면모 뒤에는 이처럼 피할 수 없는 비극과 고통에 시달리는 한 인간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던 것이죠. 권력의 허무함과 인간적인 고뇌는 세조의 말년을 지배하며 그가 평생 짊어져야 했던 업보의 무게를 여실히 보여주는 듯합니다. 과연 그는 이 모든 고통 속에서 어떤 깨달음을 얻었을까요? 인생의 마지막 순간, 그가 마주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과연 그는 이 모든 고통 속에서 어떤 깨달음을 얻었을까요? 인생의 마지막 순간, 그가 마주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아마도 세조는 병으로 지쳐가는 육신을 이끌고 자신이 걸어온 삶의 모든 파편들을 하나하나 되짚어 보았을 겁니다. 젊은 시절, 왕이 될 제목이라 불리며 문무를 겸비했던 총명한 왕자였던 자신. 하지만 형 문종의 요절과 어린 조카 단종의 즉위로 왕실이 혼란에 빠지자 결국 피해 정변을 일으켜 왕자를 쟁취했던 잔혹한 군주의 모습도 그의 눈앞을 스쳐 지나갔겠죠. 그는 분명 강력한 왕권을 바탕으로 조선의 기틀을 견고히 다진 위대한 개혁 군주였습니다. 국가 통치 시스템의 근간이 될 경국대전 편찬의 초석을 놓아 법치국가의 기틀을 마련했고 북방의 여진족을 토벌하여 불안했던 국경을 안정시켰으며 군사제도와 경제정책에도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하며 조선을 반석 위에 올려놓았죠.
백성들의 삶을 안정시키고자 했던 그의 노력은 곳곳에서 빛을 발하며 새로운 시대를 열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찬란한 업적의 이면에는 어린 단종을 향한 미안함과 사육신 등 수많은 충신들을 숙청해야 했던 죄책감, 그리고 그토록 사랑했던 아들들을 연이어 잃어야 했던 비통함이 깊은 그림자처럼 드리워져 있었을 겁니다. 병으로 고통받는 육신과 함께 그의 영혼은 끊임없이 질문했을 겁니다. 내가 걸어온 이 피의 길은 과연 정당한 것이었을까? 이 거대한 왕조의 안녕을 위해 치러야 했던 희생은 불가피했던 것일까? 권력의 정점에서 모든 것을 손에 넣었지만 정작 가장 소중한 것들을 잃어가는 아이러니. 그의 말년은 이처럼 깊은 고뇌와 허무함으로 점철되어 있었던 것이죠. 왕관의 무게는 그의 머리를 짓누르는 물리적인 무게를 넘어 양심과 윤리의 거대한 짐으로 작용했을 겁니다. 어쩌면 그는 마지막 순간에서야 자신이 영웅도 악당도 아닌 그저 거대한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고뇌하고 선택했던 한 인간이었음을 깨달았을지도 모릅니다. 세조의 이야기는 단순히 과거의 한 인물을 평가하는 것을 넘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많은 시사점을 던져줍니다. 권력과 윤리, 개인의 욕망과 공동체의 안녕 사이에서 끊임없이 갈등하는 인간 본연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기 때문이죠. 복잡한 현실 속에서 우리가 마주하는 수많은 선택의 순간들을 돌아보게 하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과연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역사는 흔히 승자의 붓구두로 쓰여진다고들 하죠. 하지만 그 안에는 언제나 승리자의 빛과 함께 패배자의 그림자가 아로새겨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조는 과연 조선을 위한 위대한 영웅이었을까요? 아니면 피를 부른 잔혹한 악당이었을까요? 어쩌면 그는 그 모든 복합적인 면모를 품고 살았던 한 인간이었을 뿐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의 삶은 선과 악이라는 이분법적인 잣대로는 온전히 설명할 수 없는 복합적인 인간 본성의 깊이를 보여주는 듯합니다. 우리는 그의 발자취를 통해 역사를 더욱 입체적으로 이해하고 인간의 선택이 가져오는 파장과 그 무게를 다시 한번 되새겨볼 수 있을 겁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